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이사 원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제작이사 영킴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살아본 분이라면 마약에 대한 그런 엄중한 처벌에 대해 잘 아실 거라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마약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대마초, 엑스터시, 뭐 히로폰, 코카인, 뭐 펜타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요즘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우리가 좀 오늘 얘기할 거는 뭐 marijuana 또는 캐나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LA 같은 경우는 그 1996년부터 의료용 대마초 또는 캐나비스 처방전이 가능해졌고, 또 결국은 시간이 지나 뭐 아예 합법화가 됐어요. recreational use를 위해서. 그래서 이후 21개의 주들이 모두 합법화됐습니다. 네. 근데 연방 정부에서는 지금 불법입니다. 예,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불법이고 각 주에서 이제 합법 여부, 불법 여부를 결정하게 놔뒀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콜로라도가 첫 번째 주였었는데, 일단 한국에서는 아직도 불법이고, 그리고 또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필로폰이라든지 그런 마약과 함께 분류가 됩니다. 자, 한국 정부가 좀 주는 인식과 달리 뭐 대마초 또는 캐나비스는 보통 뭐 술 중독만큼 뭐 인구에 파괴력이 있다고 보지 않고요. 사실 마약에 속하면 또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게이트웨이 드럭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으며, 그 이유는 대마초가 불법이었을 때는 또 입문용 마약이라는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마리화나가 이제 기호용, 의료용 다 합법화된 만큼 마리화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귀중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는데요. 예, 로버트 안 LA시 캐나비스 감독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럼 감독위원장? 감독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스앤젤레스 시티 캐나비스 커미셔너 맞죠? LA City Cannabis Regulation Commission. Regulation Commissioner.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15년에 연방 하원 34지구에 출마도 하셨고요. 그때 네, 본선까지 진출했습니다. 예. 사실 다들 이길 거라고 보았는데 상대 후보가 이렇게 SOS를 쳤어요. 선거 직전에. 그래서 주지사, 시장 그래가지고 온 기득권 지원을 했구나. 이스태블리시먼트가 다 전폭적으로 그 상대 후보를 지지해서 안타깝게 예, 그때 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인 후보 그 이후로도 이렇게 그 안 커미셔너가 출마한 걸 보면서 그 이후로도 이제 한인 후보가 출마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라틴계 예. 뭐 인종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예. 한인 커미셔너가 이게 벌써 6년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참 빠르죠. 예. 시간 그래서 빠릅니다. 한인 의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위원회 또 위원장이시기도 하셨죠? 맞죠. 예. 2013년에서 2017년. 그러니까 네. 시티 거버먼트 그 시정부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을 해왔군요. 2011년부터. 1년부터. 그때는 이제 선거구 재조정 그때 예, 커미셔너 예. 2011년에 네. 임명을 받았고. 예. 자, 로버트 안님.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제 캐나비스 또는 메리화나의 감독관으로서 이제 커미셔너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제 시중으로 나갈 때 그 사람들도 뭐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모든 법이 지켜지는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라이선싱부터 이제 레귤레이션하고 이제 단속도 이제 조금씩 더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 단속은 근데 LAPD하고 시티 어터니 이제 역할인데요. 네. 이제 캐나비스 디파트먼트에서 조금씩 더 그 네. 리스폰스빌리티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우리 한국 분이잖아요. 네. 1.5세?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네, 2세. 2세. 아, 2세구나. 완전 2세. 2세시구나. 뭐 근데 한국을 잘해요. 예. 그 대한민국의 법으로 보면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인식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그 marijuana를 이렇게 미국에 있는 그런 진보적인 그런 성향으로 이렇게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해요.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예. 아직까지 뭐 클래스 A 마약들과 똑같이 나쁘게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아요. 자, 일단 미국의 시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매일 바뀌어요. 제가 임명을 처음에 2017년에 받았는데 네. 벌써 그때하고 지금하고 엄청 차이가 나요 지금. 네. 좋은 방향, 인식이 예. 그 예. 캐나비스가 좋다는 예. 방향으로 아니면 안 좋다는 방향으로. 좋고 나쁜 거 떠나서 이게 이제 합법이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인식이 매일 바뀌고, 특히 even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네. 우리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 이제 동포 사회에서도 인식이 많이 바뀌고 좀 더 오픈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저 이거 완전히 기억나요. 한번 우리가 그 어디지? 어떤 마트, 한인 마트 저쪽 올림픽 쪽에 있는 데에서 갔는데 그 대마 냄새, 또 그 캐니비스 냄새 아니면 메리화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그 태우고 계시는 거예요. 네. 되게 컬처샥이었어요. 대마를 문화 피고 충격. 예. 있었어요. 사이드웍에서.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거 완전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거 말이 돼 이게. 네. 한국 사람이 지금 길거리에서 그죠. 한국에서는 왜냐면은 이제 마리화나가 한국어는 이제 대마초잖아요. 근데 대마초 왠지 그냥 어감이 좀 세게 느껴지는데 이게 연예인들이 한국에서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막 이렇게 체포되고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언론 통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좀 보면 이제 그 하드 드럭이 예, 요새는 근데 옛날 80, 90년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생각하니까 이제 마리화나 그러면은 조금 이게 뭐 엄청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그거를 사실상 불법이지만 많이들 했고. 그렇죠. 그 솔직히 여기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여기서 자란 친구들은 마리화나를 그렇게 합법되기 전에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70년대, 7, 80년대에 보면은 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뭐 마리화나를 이렇게 피우다가 예. 적발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래, 적발되면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정말 네. 뭐 5년형까지 살고 뭐 6년형까지 살고 굉장히 한국에서는 무서운 그런 물체 뭐라 그러죠? 무서운 마약이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예인 생활까지 아주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그런 사람들 끝나죠, 결국.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인기가 이렇게 많잖아요. 어쨌든 마리화나 그래서 이제 기호용 되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보였고 이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인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합법화된 이후 작년 기록 보니까 매출이 8.2%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피해가 정부의 높은 세금 때문에 불법 시장이 커졌고 그래서 이게 되려 합법 시장을 죽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또 캐니버스 그 재배가 23%나 줄었다. 그 합법적인 게 그런 보고도 나왔고 라이센스도 1,766건 줄어들었다는 이런 데이터가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것은 grower license가 그만큼 1,800개 정도 없어졌다고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grower들도 좀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캐너비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가게들도 이런 디스펜서리들도 좀 없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어떻게 안 좋아지는 게 그 이유가 거의 그냥 그 불법으로 이렇게 파는 그런 블랙 마켓 때문에 그런가요? 예, 사실상 캐너비스 유스는 작아지지는 않았어요. 커졌나요 혹시? 더 많아졌? 그러니까 불법이든 많아지면 많아지지만 사용자는 많아졌다. 그 데이터 보면 이제 그건 이제 라이선스 아니면 이제 레귤레이터 마켓인데 레귤레이터 마켓이죠. 불법 이거는. 마켓은 거기 안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레귤레이터 마켓은 그러니까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레귤레이터 문제가 상당히 많이 합법.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아까 재배 말씀드렸는데 재배 같은 경우는 이게 오버서플라이가 됐어요. 오버서플라이가 되면 이제 가격이 It's 내려가. like any other commodity. 그러면 홀세일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프로핏이 굉장히 되게 로우하고 네, 도매 가격이 내려가고. 서바이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작년부터 많은 farm들이 문을 닫았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켓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서플라이가 다시 이제 빅 서플라이에서 스몰 서플라이로 내리니까 이제 홀세일 가격이 다시 올라오고. 그 이 마켓들이 많이 아니면 이런 그로잉 시장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된 계기가 보면은 코비드하고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죠 한마디로. 코비드보다는 워낙 그로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라이센스들을 그동안 많이 나갔거든요. 예. 많이 내줘갖고 캐너비스 서플라이가 너무 이제 오버 서플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초반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플라이가 이제 오버 서플라이. 근데 그죠? 또 코비드하고 영향이 방이 있었다는 게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많이 디맨드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집에 사람들이 있으면서 뭐 알코올 디맨드도 그쵸. 오르고 또 그 캐너비스 디맨드도 오르고. 맞네. 그리고 코비드 팬데믹 시기 때는 또 EDD 머니든 정부에서 돈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돈도 나오고 일도 안 하고. So what do? You go and buy cannabis. 그렇죠. 어떻게 보면 레크리에이션을 위해서 집에 혼자 있으면서 그렇죠. 대마초를 폈네요. 네. 그래서 그 팬데믹 때는 아마 25%에서 30% 인크리스가 있었어요. 매출 레베뉴가. 예. 코비드 록다운 시기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커렉션이 있었죠. 예. 근데 LA의 이 마리화나 비즈니스가 이제 합법하면서 그 한인들이 어느 정도로 관심을 보였나요? 그냥 뭐 많다 듣기만 했는데 직접 이렇게 한국 사람 감독위원장이시니까 관심이요? 처음에 제가 처음에 임명 받았을 때부터 그때는 뭐 전화도 많이 오고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세일즈 라이선스죠.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이 그 전화 온 게 리테일 라이선스. 리테일. 네, 리테일을 많이 리테일 관심이 많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재배하고 제조. 근데 리테일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좀 놀랐어요, 사실은. 그만큼 그 한인 사회에서 네. 디맨드가 있다고 하는 그렇죠. 게. 왜냐면 네. 그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한 번은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예.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거를 저기 하시겠다고. 예. 그래서 깜짝 놀랐죠. 예. 그 리테일을 하시겠다고. 그 본인에 대한 그 뭐죠? religious 뭐죠? 그 religious preference가 좀 예.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 좀 그게 걱정이 그래서 되네요. 제가 좀 놀랐던 게 이게 굉장히 그 religious community 굉장히 conservative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되게 보수적이고 그리고 또한 그래도- 한국에서 이제 뭐 태어나셨던 예. 분이라면은 제가 또- 봤을 때는 그 economic opportunity 그게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돈 때문에 관심이 더 많이 관심을 있으실 보인 것 수도 같아요. 있고. 예. 그리고 또 그 스티그마 그 인식이 그래도 이제 그 사이 많이 바뀌었고. 예, 그 아무래도 그 특히 LA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그것에 대해서 좀 스tigma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뭐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도 그 이용하시는 뭐 캐나비스라든지 아니면 CBD를 맞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한인 우리가 분들, CBD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CBD하고 뭐 캐나비스 이거를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단 대마도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분이 있잖아요. 하나는 진짜 환각이 느끼는 성분이고 하나는 CBD 그건 이제 치료용 아니면 또 이제 뭐 통증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 쓸 수 있는 성분이잖아요. 그것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일단은 가장 걱정했던 게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너무 그 교육 에듀케이션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예, 그 인식도 너무 이제 강한 인식이 있었고 이게 예. 마약이라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캐너비스 분야가 앞으로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는 않아요. 예. And it's here to stay. 없어질 거나 그렇죠. 절대로 그런 상황은 없고 예. 그래서 이 에듀케이션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네. 가지로. CBD 같은 경우는 그게 캐너비스하고 자매 나무가 있어요. 햄프 나무라고. 햄프는 완전히 이제 합법이 된 그 네. 나무고요. 햄프는 또 그 예. 옷도 만들 수 있고 맞아요. 네, 여러 가지 그 유틸리티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CBD로 이제 엑스트랙션 해갖고 CBD 그 상품을 팔아요. 네. 예, 그거는 이제 그 뭐죠 하이 되는 그 에펙트가 뭐죠? 그러니까 환각 환각 효과는 증세. 없고 예,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이제 메디시널 베네핏도 있고. 네, 그 약 효과가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의료적으로. 통증 완화라든지 네. 제품들을 보면은 이렇게 뭐 로션서부터 네. 뭐 파스도 나오지 않는 게 궁금해요. 또한 뭐 통증 완화로 많이 쓰이는데 네. CBD가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어떻게 도움이 돼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anti inflammation, nausea, pain management. 어지럽고 예, 뭐 여러 통증 가지. 예. 완화를 진통제로도 많이 써요. 진통제로 많이 CBD 하고 쓰고 THC도 있고. 마찬가지. 근데 이제 예. CBD는 환각 증세는 전혀 못 느끼고 예, 그렇죠?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예.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일단은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CBD가.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 의료용으로 합법화 추진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있고 뭐 내년에 어쩌면은 그게 통과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말기암 환자 같은 예. 경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접촉을 많이 한다면서요. 한국에서도 그 관심이 일부 굉장히, 기업들이 지금 예, 굉장히 안커미션한테 많으세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말기암 환자들도 있지만 또 예. 파킨슨스 예. 또 여러 이렇게 불치병들에 예. 대한 좀 통증 완화라든지 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CBD는 이제 환각 효과가 없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거를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네. 이렇게 네. 검증을 하려고 뭐냐면은 디맨드가 있으니까 디맨드가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서 뭐 희귀 아픔 수입원도 있어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 보인 그 기업들은 지금 의료용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CBD 쪽인 예. 건가요? CBD 플러스 THC, 아, THC 둘 다? 쪽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이 합법이 되면 CBD부터 이제 통과가 되고 의료용, 그 다음에 예.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만약에 되면 이제 의료 쪽으로 THC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식 상장도 이미 됐다면서요,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회사가 지금 코스닥에 리스팅된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오퍼레이션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예. 벌써 이미 그러니까 미국이 벌써 이렇게 합법화를 하면은 다른 그런 동맹국들도 이렇게 조금 따라가는 그런 느낌 아니, 뭐 받을 때가 태국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예. 태국도 합법화했죠. 맞아요. 예, 맞아요. 태국은 완전히 오픈돼 있죠 지금. 예. 그래서 레크리에이셔널하고 메디시널 기후용까지. medicinal everything. 그래서 여기 미국 회사들도 이미 벌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로버트 선생님께서 또
안 커미셔너. 커미셔너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네. 제품을 가져오셨어요. 이거는 절대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가져온 네. 게 아니라 네.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옛날에는 보면은 이제 캐네비스라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런 풀잎을 뭐 말아서 이렇게 피고 뭐 이런 걸로 됐었는데 근데 사실상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그냥 사탕도 있고 또 음료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또 이제 저도 부모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이런 제품들을 또 어떻게 보면 뭐 어른들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친구들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게 일단은 에듀케이션이 부족해요. 그래서 네. 이거를 갖고 온 이유가 일단은 우리 모든 뷰어들에게 일단은 이 비주얼 주기를 위해서.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왜냐면 다들 생각할 때 그냥 마리화나 그러면 그 약 뭐죠? 그 이거는 담배 이제, 같이 생긴 거 그죠. 그거만 이거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팅슈 같은 경우는 이제 sublingual tincture인데 이런 거는 이제 혀 밑에다가 네. you can use this. 이거는 이제 medical 사용을 많이 해요. 의료용으로. So it's a tincture you 네. drop in your tongue. 이거는 THC 성분이 들어간 거예요? 환각 효과가 있는 거예요? THC하고 CBD 같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거 1대 3 뭐는 그건 또 뭐야? 이거는 이제 ratio. 레이시오. 그러니까 통증 완화에 좀 쓰이는 CBD 거죠. to THC ratio. 아. 이 ratio도 중요한 게 it's called the entourage effect. Entourage effect. CBD만 있어 갖고 어떤 데 효과가 좀 모자라서. 부족해요. 그래서 THC에는 이제 그 캐나비노이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걸 합치면은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efficacy가 있고 더 이제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증을 시달리는 사람이 CBD만 하는 것보다 저렇게 섞은 게 이게 더 효과가 예.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어떤 통증 뭐 머리 아픈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근육 허리 통증. 여러 가지 있어요. 허리 예, 여러 가지 디스크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빅파르마가 사실 그 제약사들이 그동안에 마리화나 합법화를 로비를 통해서 많이 막아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그 자기 아스피린이나 사실 통증이 있으면 아스피린, 타일레놀 이런 거 많이 복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 더 효과가 더 높은 건가요? 높은 것보다는 일단은 내추럴 내추럴에서. 인그리디언트니까 사실은 제약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마약이죠. 오피오이드. 우리 미국의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가 있잖아요. 그 오피오이드 제약 회사에서- 크라이시스 예. 옥시를 그렇게 그렇죠. 많이 처방을 해가지고 이게 중독성이 있고 마약 성분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죠. 중독성이 있고 캐너비스는 리서치 보면은 중독성이 없어요. 네, 중독이 안 돼. 어딕션이 중독이 안 없고. 되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패키징도 보시면은 이런 것도 이게 사실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인데 THC도 들어간 초콜릿인데 패키징 보시면은 일반 사람들 보면 모를 거예요 아마. 이게 근데 이거 캐너비스라고. 이렇게 보면은 전혀 뭐가 뭐 예. 이거 그냥 뭐 드세요. 이게 뭐예요? 캔디. 초콜릿 바 이거는 beverage. 근데 여기 Cannabis 보면은 beverage. 여기 뭐가 있네요. 여기 이렇게 야. 조그맣게 그 C 캘리포니아라고 써 있고 여기 그 대마 그 풀, 마리화나. 아니면 또 예. 햄프 풀 이게 예. 그림이 있네요. 근데 이거 좀 잘 봐야 되겠네. 근데 이런 거를 한인들이 많이 아나요?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을 아니면은 그냥 피는 것만 많이 아는 건가요, 사람들이? 그렇죠. 뭐 주로 이게 잘 모르시죠. 예. 예, 모르시죠. 이런 걸 이제 에디블이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에르봉. 예. 근데 제가 이제 뉴욕 타임스 기사 한번 봤어요.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중에 이제 유명 칼럼니스트 모린 다우드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콜로라도가 제일 최초로 합법화하지 않았습니까? 콜로라도 가가지고 브라우니로 되어 있는 거를 조금 먹었나 봐요. 합법화 됐으니까 자기도 먹어보려고 처음으로.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가지고 하나를 통째로 다 먹어버렸대요. 아 그게 그래서 4일 동안 호텔방에서 아예 움직이도 못하고 나 여기서 이대로 죽는구나. 그런 이게 경우가 위험할 있어요. 수도 있는 거 예, 아닌가요? 예, 위험한 거 이게 에르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 도시지가 그 잡기가 어려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걸려요. 30분에서 뭐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모르니까 올라올 그 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예. 다 먹은 거구나. 예, 그래서 더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예. 그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걸 모르고 이런 뭐 초콜릿 바 같은 거를 뭐 모르고 3개를 먹었어요. 큰일 나죠. 그러면 사망 위험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망한 경우는 없습니다. 마리화나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화나 또 캐니베스로 뭐 중독이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복용을 하게 되더라도 이 사망된 사례는 없다. 예,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검이나 이런 사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도 잘못하면 이거 사탕인 줄 알고 복용할 수 아니요, 있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거 부모님들 진짜 조심해야 될 게 하겠더라고요. 아니 요거 예. 요거 패키징을 보면은 그 어린이들이 먹는 거 이거 같아. 완전 그 사워 패치 키즈 요거 아시잖아요. 요거 그 거미.
그래서 샘플로 특히 이걸 갖고 온 게 이걸 딱 보면은 완전 캔디 같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걸 잘 와치하셔야 돼요. 예. 이게 보통 그 안커미셔너께서 보실 때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남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학생들이 보통 몇 살 때부터 이런 거를 그러니까 법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몰래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술보다는 마리화나를 이렇게 몰래 이렇게 좀 복용하고 그럴 것 그런 같거든요. 경우도 아이들이. 있죠. 예. 예. 뭐 그런 정보는 없습니까? 학생들이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뭐 데이터는 제가 본 적은 없는데요. 예. 뭐 티네이저 때부터는 이제 뭐 가능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많이들 걱정하는 게 마리화나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이트웨이 드럭, 입문용 마약이라서 입문용 약이다. 그게 사실인가요? 이걸 이게 통해서 입문용 마약이라는 예를 들면 게? 코카인 아니면 메스 그 길을 가는 경우가 많나? 그 펜타닐까지 이렇게 가는 사례가 있다고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theory가 있긴 있는데요. 저 굳이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봅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 마리화나에 대한 그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 뭐 좋은 특히 점보다는 의료적으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좋고 나쁜 거 떠나서 일단은 알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일단 미국에는 특히 캘리포니아 이제 합법이 이미 된 거니까 일단은 알 거라 알고 그리고 배울 거 배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보통 그럼 판매 어떤 게 더 많이 판매가 돼요? 이런 에르본? 제가 CBD를 좀 복용을 해봤거든요. 예, CBD는. 뭐 잠이 안 오고 또 예전에 그 미식축구 하다가 무릎 다친 거 계속 이게 비월 때문에 너무 아파요. 통증 때문에. 근데 저는 솔직히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는 별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저는 아예 뭐 이런 통증 뭐 완화 이런 걸 안 하는데 파스를 부르시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는 형님은 뭐 한 번 이걸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안 쓴대요. 사람마다 마약 같아가지고 CBD였는데도.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 느낄 수 있는 효과가 다른가요? 좀 보면 아스피린 같은 사람마다 경우는 경험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사용할 법을 잘 모르시고. 네. 예. 그 파스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네, 파스도 있습니다. 그 어떻게 예. 붙이면 더 좋아져요? 예, 그게 한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그런 이펙트가 있고. 그게 몸에 이렇게 스며드는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THC 아니면 CBD? THC도 있고 CBD도 있고. 아 THC도 있어요? 파스가? 파스가. 아 근데 이런 거 좀 사실 보면은 레귤레이터잖아요.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감독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패키징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럼 좀 괜찮은 그래서 건가요? 이제는 보면은? 이거는 이제 샘플로 갖고 온 건데요. 예. 이제는 레귤레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애들한테 광고도 함부로 못 하고 패키징도 이제 너무 이름 같은 것도 어떤 거는 이제 아이스크림이라고 이름 나온 것도 이제 그런 것들 레귤레이션들이 있고 네. 이제 점점점 이제 레귤레이션이 좀 타이트닝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아까 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원래 이제 이걸 합법화한 이유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이유가 세수, revenue, city revenue, state revenue를 높이기 위해서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레베뉴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illegal market, black market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tax revenue 좀 못 받고 있죠. 그런데 블랙 마켓, 그러니까 합법화 시킨 것도 블랙 마켓, 불법 마켓을 없애기 위해서 합법화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불법 마켓은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고. 이게 뭐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은 단속이 너무 약해요. 예. LAC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불법 샵이 리고샵 3대 1로 동화돼요. 그러니까 불법 리테일 가게. 리테일하고 판매하는 재배하고 제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LA 보이는 거는 이제 말씀하시는 게. 리테일이죠.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LA에서는 지금 LA에서 있는 보이는 리테일 마켓들 중에서도 블랙 마켓이 있다고. 블랙 마켓이 상당히 크죠. 그때 한번 안커미셔너하고 이렇게 차 타고 돌면서 저는 다 합법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다 불법이라고 이게. 예. 바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일단 LAPD가 가서 조사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컨펌이 된 다음에 이제 LA 시티 어터니에다가 이제 케이스를 넘겨요. 시 검사장한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법원으로 들어가서 그 코트 그 케이스로 가야죠. 네. 예. 근데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페널티가 너무 약해요. 페널티가. 그러면 그 샵을 문 닫게 되면 그 똑같은 영업자들이 바로 그 다음 달 또 오프닝을 또 해요. 아, 그냥 장소만 옮기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잡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랜드로드들이
이 스페이스를 주니까 이런 기회가 생기는데 랜드로드부터 일단은 그 페널티를 좀 더 심하게 만들어야 근데 됩니다. 제가 예. 그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뭐 어떤 사업 장소를 이렇게 보고 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그 부에나파크에서 어떤 웨어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보고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왜 이게 availability가 열렸냐면은 거기서 grow farm을 했었대요. 재배. 재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큰 웨어하우스 같은 공간인데 거기다가 무슨 선풍기 몇 대씩 넣고 맞아요. 되게 무슨 그게 불빛 돈 어마어마하게 잔뜩 들어간다고 넣고 들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다 거기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이 그냥 냄새가 하도 심해가지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잡혔는데 이런 식으로 도시 안에서도 이런 불법으로 이렇게 블랙마켓 grow farm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이게 그 전기도 어마어마하게 사용량이 어마어마 쓰죠. 예. 크다면서요. 예. 그 전기료가 엄청나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문제가 이 물을 훔쳐다가 이거 그 블랙마켓이 그 남의 물을 이렇게 훔쳐다 쓰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기도 그러거든요. 훔쳐요. 전기도 훔치고. 예.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네. 블랙마켓 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뭘 훔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었나 그렇겠죠. 봐요. 그렇겠죠. 그런가 보는데 일단 단속이 너무 약하고요, 솔직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단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경찰이 없는데 세금이- 어떻게 단속을 해요? 네? 경찰도 지금 줄었는데 9,100명으로 떨어졌잖아요. 이제 단속을 이제 방법을 찾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건물주부터 우리가 프로시큐션을 좀 더 심하게 해야 됩니다. 예. 리얼 에스테이트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세금이 너무 많아요. 그 세금이 지금 몇 세금이 너무 퍼센트예요? 높아요. 몇 퍼센트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컨슈머가 이제 손님이 그 판매샵에 들어가면 한 35%까지 내요. 예. 좀 높네. 진짜 그래서 높네. 예. 그 손님이 다시는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세금을 그러겠죠. 35% 내면은 만약에 100불 사면은 135불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럼 그 사람들 차라리 또 불법 시장에서 그러면 사겠네. 차라리 불법 샵을 간다고 하는 그러면 거죠. 불법 샵의 가격은 그냥 원래 그 딱 그 가격은 단가는 한 3분의 1로 보면 돼요. 세금도 그게- 안 내고. 그리고 더 문제는 물건이 똑같은 물건들이 거기에 있어요. 똑같은 물건들이. 왜냐면 라이선스된 사업들이 와이트 마켓에다 팔고 또 블랙 마켓에다 또 팔아요.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 가는 거죠. 블랙마켓에서도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이 풀을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완성된 제품도 블랙마켓에서 똑같이 나가 있다고 레이블도 블랙 다 되어 있고. 마켓은 그러니까 이런 팅슈하고 의료 쪽은 거의 없어요. 의료용 쪽은 예, 또 없어요. 거의 다 블랙마켓은? 이제 기호용. 뭐 피구나 뭐 에드볼도 있고 에드볼까지. 에드볼도 있고 그냥 먹는 패키징이 거.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음료는 아닌가요? 없어요. 제가 음료는 없어요. 알기로는. 음료는 없고. 그렇죠. Vaporizer, pre-rolls, flower 하고 edibles.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돼 가지고 패키지 되고 레이블 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좀 드문데 그냥 다른 제품들은 많이 그리고 나오는군요. 불법 샵들은 문제가 그 물건들이 그 테스팅을 안 거쳐요. 레귤레이션 예. 안 됐고. 테스팅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그 외에 그 네. 베이프 펜으로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 THC 성분 네. 또 CBD 성분 둘 다. 네네. 그 예전에 이게 한 5년 된 것 같아. 커미셔너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팝콘 랑이라고 요즘 애들이 뭐 하도 이렇게 베이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좀 검증 안 된 제품들이 시중에 있으면서 그걸 피다 보니까 폐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 베이프 펜하고 뭐 이런 제품들을 좀 검증하는 과정이 있나요 지금? 그래서 이제 베이프 같은 경우는 불법 샵에서 가면 그런 위험 부담이 있죠. 테스팅을 안 거쳤으니까. 아니 근데 라이선스 된 샵에서는 반드시 모든 물건들이 다 테스팅을 거쳐야 됩니다. 아니 대부분 안 네. 커미셔너가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불법이 많다고.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몇 년 전인 일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어떻게 알아요? 밖에서 봤듯. 예, 밖에서 볼 때. 웬만한 사람은 알 것 같은데 일단은 까만 틴트가 있고 하면 좀 수상한 거고. 네. 예, 요즘에는 라이선스 된 샵은 되게 밝아요. 예, 그리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처음에 오프닝할 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되게 부티크하고 이제 애플 스토어 같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깔끔하게. 예, 되게 깨끗하고 밝고 되게 좀 이렇게 트렌디하게 만들어요. 그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문도 이렇게 두 짝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열고 버즈를 삥 해가지고 그거는 하나를 또 열고 그거는 불법적으로. 아니 이 무슨 되게 으스한 분위기에 여기서 갑자기 뭐 주사기 같은 게 막 여기저기 있고 막 이런 분위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보면은. 특히 밖에 그 혹시 그 초록색된 크로스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품 아니에요? 그거는 100% 그거는 십자가는 불법샵이고. 또 네. 불법이에요? 그 초록색 십자가가 크로스, 예. 저도 그건 합법인 줄 알았어요. 불법샵이고 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밖에서 예. 볼 때. 그렇구나. 요즘에 보면은 뭐 아예는 그냥 창문이 다 열려 있어가지고 네. 다 투명하게 근데 헷갈릴 보이고. 수는 있어요. 그래서 LA 카운티에서 엠블렘 프로그램이라고 네. 올해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카운티에서 스티커를 줄 거예요. 라이선스된 샵들한테. 그러면 그걸 문 앞에다 붙이면은 이제 커스터머들이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예. 아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불법 시장이 너무 크다고. 근데 이 불법 시장을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하겠다. 그럼 마리화나 정부가 좀 세금. 너무 많은 욕심을 낸 거 아닌가요? 좀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욕심보다는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느낀 게요. 이 법을 만든 정치인들이 이 현실을 몰라요. 이 비즈니스 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갭이 있구나. 그 갭이 디스커넥이 있는 거죠. 예. 그 법을 만든 그 정치인들하고 실제로 이 사업자들 그 분야에서 실제로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비즈니스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도 정부에서도 돈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텍스를 이제 왕창 이제 만드는. 그래서 맞아. 그래서 정부에서 결국은 그 growing farmer들한테도 네. 세금을 받는 거고 그리고 랜드 오너들한테도 세금을 받나요? 그걸 또 따로? 랜드 오너보다는 이제 그 재배 쪽에서도 돈을 받고 재배 디스트리뷰션하고 이제 세일즈에서도 세일즈에서. 예. 근데 세일즈만 해도 엄청나게 아까 30몇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30 몇 프로가 되는데 다 재배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사실 불법 샵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게 그만큼 디맨드가 있는 거죠. 라이선스 된 샵은 사실 그 세금 내고 뭐하고 하면 너무 이게 사실 부담스럽죠. 네.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뉴섬 지사가 세금을 완화하고 확 낮추고 그리고 보급소 마리화나 보급소 디스펜서리를 더 늘리겠다 이런 플랜을 갖고 있는데 좀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문제 그 암 시장 없애고 이런 게 통할 일단은 거라고 보세요? 라이선스들이 많을수록 레지스트레이션 애플리케이션 피가 더 많이 들어오고 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컴피티션이 많이 생기잖아요. 컴피티션이 생기면은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고 지금 사실 가격 때문에 불법 샵으로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라이센스가 원래는 레귤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딱 어느 정도 양만 나왔던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좀 이거를 더 많이 추진을 하려고 하면은 라이센스를 더 이제 풀리겠네요, 결국은. 풀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어요. 지금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LAC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그 리테일 샵은 지금 캡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걸 늘릴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 캡까지 아예 없어요. 왔나요?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라터리 라운드를 또 하나 더 할 거예요. 라터리 라운드? 예, 리테일 샵. 그러니까 뽑아주는 100개, 거죠. 100개 더 하는 거예요. 랜덤으로. 100개? 랜덤으로. 예. 그러면 이것에 이렇게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잠시 후 다시 돌아와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작팀장님이 해맑게 테이크아웃 커피를 배달하고 계시네요. 아주 바람직한 팀장님. 다들 고마움은 뒤로 한 채 잽싸게 가져가네요. 일회용 빨대가 머릿수보다 많아요. 커피의 유혹에도 혼자 마시지 않는 저 직원은 울고 있네요. 관심 있는 척 팀원들이 모여듭니다. 뭘 보고 있니? 이런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을 먹다 죽은 불쌍한 고래가 화면에 보여요. 다음 날 여전히 커피에 돈을 낭비한 팀장. 다른 분들은 커피를 안 마시는 건가요? 아하, 다들 개인 컵을 챙겨 오셨네요. 머쓱한 팀장도 텀블러를 챙겨왔네요. 참 잘했어요.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나만의 컵과 텀블러에 담아 마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여러분은 다시 문화 충격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 로버트 안, 그 LA 시 캐너비스 레귤레이션 커미셔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조만간 이제 그 로토리 라운드를 해가지고 이 라이센스 100장 정도 아니면 100이요? 뭐라 그러죠? 100개를 이제 그 푸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예. 참여를 하려면은 일단은 그 소셜 에퀴티 애플리켄트로 퀄리파이가 돼야 돼요. 소셜 에쿼리. 예. 그러면 흑인 소셜 에퀴티 아세요 혹시? 뭐 흑인이고 점수 받고 뭐 게이 예. 성소수자면 또 점수 받고 예. 이런 거 아닙니까? 꼭 흑인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보수계. 그런 조건이 있으면 불법이죠. 예, 그래서 근데 사실 그 policy가 오리지널 policy를 보면은 그 drug war 때 그게 1980년, 90년 이제 그 시대 때 그때 피해본 사람 많은 특히 흑인 분들이 이제 감옥을 많이 갔어요. 네. 그 캐너비스 이제 어레스트하고 컨빅션 때문에 소지만으로도, 마리화나하고 관련된 그 charge 때문에.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합법이 됐으니까 그래서 policy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캐너비스 어레스트하고 컨빅션 당한 분들은 이제 그 priority를 주자. 아, 그럼 이제 이건 되게 재밌네요. 예. 이렇게 그 이런 것 때문에 그 맞네요.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은 프라이어리티 1순위를 주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죠. 마리화나로 당했던 사람들 우리가 혜택 주겠다. 이제 합법이 이거죠? 됐으니까 예. 이제 그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아닌데. 아 근데 이게 이해는 그 가요. 이제 특히 왜냐면은 policy가 있습니다. 그 마리화나 소지 3번만으로도 3 스트라이크 아웃 될 수 있었던 예. 시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감옥을 오래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마리화나 예. 소지만으로도.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타격이 있었겠죠. 예.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되죠. 예. 뭐 그러면 이제 성소수자도 그런 것들 좀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러터리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예. 러터리 애플리케이션을 누르려면은 그런 arrest conviction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 있어야 돼요? 예. 그건 조금 웃기다. 그러니까 그 컨빅션 그렇죠. 유죄 판결 내지 이제 판결 requirement이 이제 된 거죠. 유죄가 받은 사람만 비즈니스 예. 이거 아니면 먼저 arrest. 어레스트를 당한다. 그러니까 마약이 그냥 마약은 메리화나 아니고. 관련. 근데 이게 다 마리화나 관련 캐너비스하고 관련된. 관련된. 그러니까 좀 독특하네요. 예. 이거 저는 안 모르겠어요. 되겠네요, 그러면은. 글쎄요. 그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예. 없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예, 있으면은 가능하고. 와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럼 형량 있는 사람하고 파트너 해야 되겠네. 네.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네요. 마리화나 소지나 뭐 이런 판매 때문에 복역을 오래 한 분들을 우선으로 이렇게 이게 priority를 이제 주는 해주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분들 비록 근데 너무 억울한 유죄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오케이. 그래서 사실 마리화나 지금 보면은 그렇게 엄청난 범죄는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중처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이제 좀 앞으로 위안- 앞으로 이 소셜 에퀴티 프로그램이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 연방에서도 이게 합법이 돼도 네. 소셜 에퀴티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아니 저는 이게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이게 미국에서 그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이거 굉장히 불법이었어요. 이게 90년대, 그쵸. 80년대 얼마 전만 해도 후반에. 불법이었잖아요, 이게. 얼마 전- 얼마 전 아니죠? 네. 96년? 아니 메디컬은 기호용. 메디컬. 근데 기호용은 지금 합법화된 지 6년? 6년 됐어요. 2018년부터 완전히 오픈된 거는 아, 그렇게밖에 안 됐나요? 그러니까 예, 얼마 안 됐죠. 2018년에 얼마 안 이게 됐어요. 레크리에이션이 가능해진 거예요. 네.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이게 되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고 벌써 비즈니스도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거 다 못 봤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변화하는 걸 보면은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이걸 알 필요는 있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계속 이게 여기다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패키징도 보세요. 이게 옛날 캐너비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교 때 뭐 대마 그 생각 갖고 하면은 네. 예. 지금 이것도 이제 음료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저것도 맥주 같네. CBD인가요? 이거는 이제 CBD and THC 같이 이제 이거 어떻게 나오는 알아요? 네. 이게 뭐야 이거? 아니 근데 지금 50개 주 childproof. 아, 이게 차일드 프루프에 어린이들이 못 열게. 그게 사실 레귤레이션이에요. 이 모든 이 프로덕트들이 이제 childproof로 만들어야 돼요. 못 열게. 애들 못 열게.
아 그래가지고 이 초콜릿 박스도 여기 옆에 보면은 계속 열려고 하는데 사이드를 누르고 밀어야 돼요. 지금 근데 50개 주 중에서 21개주가 이제 합법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문제고 이게 언젠가는 미 전역에 이 미국 전체가 합법이 그럼 돼요. 연방 정부도 이거를 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나요? 보면 그 농구 선수 그 대마 가지고 러시아에서 그것도 연방 정부에는 브리니, 사실 인정이 안 브리니. 되는 거잖아요. 보면 어디서요? 연방 정부로 봤을 때는 그 불법 제품을 가져간 거잖아요. 보면 그렇죠. 주 정부에서 보면은 뭐 괜찮다라고. 그건 왜냐하면 러시아 정부는 아예 불법이고 안 따랐기 때문에. 그래 안 따랐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걸린 거죠. 예, 러시아에서 걸린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캐시 장사라고 그랬잖아요. 마리화나가. 그러면은 마리화나 그런 그 리테일 스토어 가면은 크레딧 카드로는 이게 구매가 가능하지 않은 거죠? ATM은 가능합니다. ATM 카드. ATM 카드로는 캐시가 되니까. 크레딧 카드는 이제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커다란 그리고 장애 아니에요? 어떤 은행들은 거래를 해요. 어떤 은행하고 이제 크레딧 유니언 하고 스테이트 차르 크레딧 유니언. 시에서도 그래서 LA시 차원에서 은행을 만들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은 아직 초창기에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 모멘텀이 없었고 이제 그런 얘기는 거의 안 들립니다. 그 만약에 지금 이게 어떤 한국인 분들이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이걸 좀 알고 싶다 우리가 로터리도 얘기를 하고 뭐 그랬었는데 좀 이런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구랑 파트너를 해가지고 들어가던 간에 이렇게 돈을 어느 정도 벌 거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이 좀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이 와중에서 또 게빈 뉴스면 마찬가지로 좀 더 이렇게 늘리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고 이거를 봤을 때 이 비즈니스 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어프로치를 하든지 아니면 좀 염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나요? 아니면 어떤 확실한 플랜들이 있어야 되나요? 기회는 충분히 있는데요.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옛날에 그 인식 뭐 무조건 뭐 라이선스만 얻으면은 뭐 돈이 된다 그런 인식 갖고 들어가면은 힘들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이거를 그 환경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레귤레이션도 지금 안정이 안 된 상태라서 변함이 항상 있어요. 매년 바뀌나요? 있어요. 조금씩? 항상 흐름이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데서.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또 어려운 점이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어떻게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근데 또한 아이들에게 좀 피해가 안 가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 쪽이니까 그런 신경을 많이 쓰고 앞으로도 그 레귤레이션이 계속 바뀔 거예요. 또한 이 엠스터담 같은 데를 보면은 이런 그 팟 카페 아니면 버드 카페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커피숍처럼 마리화나 카페 이렇게 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거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lawmaker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다고 전 들었어요. 지금 세네터라든지 아니면 하원에서 뭐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로케이션스? 아니 그러니까 로케이션 아니라 이거를 추진하려고. 캘리포니아 아직 없죠? 캐너비스를 필 수 있는 카페 마리화나 카페가 있어요. 웨스트 할리우드 가면은 있어요 벌써? 캐너비스 카페가 있어요. 합법인가요? 라이선스가 지금 한 3-4개가 일단 나왔고요. 건물 안에서 이제 뭐 거의 패티오가 있겠죠.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저도 안 가봤는데 라이선스가 거기 있고 사실은 LA도 그런 계획이 있어요. LA시에서도 보시면 일단은 캐너비스는 합법이 됐는데 문제는 필 장소가 없잖아요. 저는 베네스 비치나 선셋 그런 데 가면은 온 사방에서 펴요. 냄새가. 그래서 우리 딸이 심지어 LA 냄새라 그래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냥 펴요? 바닷가 앞에서? 근데 이제 거기 그 경찰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고. 저는 뭐 아무것도 못 봤어요. 피고 있잖아. 지금 열린 공간에서 피는 거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사실 피면 안 되죠. 안 돼요? 피면 안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단속 문제죠. 단속을 안 하니까. 그리고 사실 경찰들도 보면 단속 안 하죠. 안 하더라고요. 단속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마리화나 안 좋은 게 이렇게 피면 많이 피거나 뭐 그러면은 게을러진다. 아니면은 이게 그 음식이 너무 맛있게 느껴져서 과식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그 memory 이런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문제가 많지 않나요? long-term effect는 아직 확실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억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것도 있나요? 기억력에는 확실히. 근데 research는 지금 ongoing이고. 근데 아까 you talked about the appetite. Appetite, yeah. Actually,
암 환자들이 맞아, 암 환자. 맞아. 굉장히 위해서. 그런 베네핏을 많이 받아요. 특히 그러니까. 키모테라피 트리트먼트 중에 못 드시니까. 그 애프타이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식욕이 그러면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많이들 이제 캐너비스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암 환자분, 말기 환자분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가 캐니버스 없으면은 예. 그냥 자기 너무 고통 나날이었을 텐데 예. 고통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인식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 이 의료 메디컬 베네핏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하도 이거를 요청하고 예. 이거에 대해서 그 탄원을 올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예. 이제 한국에서도 이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CBD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그 옛날에 유튜브 비디오를 이렇게 봤는데 어떤 파킨슨스 병인가 예. 이렇게 좀 움직이지 막 되게 계속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 가만히 혹시 못 CNN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CNN에서 예, 그거를 보셨는데 거기서 이제 딱 요거를 예. 뭐 한 몇 방울을 CBD 를. 딱 복용을 하시는데 막 이렇게 막 흔들리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저도 진짜요? 아니면 이렇게 일부만 통하고 일부는 아니 그런 경우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 뭐 사이언티픽하게 리서치한 적은 없는데 예.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파킨슨 환자들한테. CBD로 CBD 로. 이렇게 신경 안정제처럼 이렇게 효과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커미셔너가 볼 때 이거는 좀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예. 마리화나하고 술은 합법 술도 옛날엔 불법이었잖아요. 그죠? 뭐 한때는 술도 옛날에 프로히비션 때는 불법이었어요. 불법. 예. 근데 시간이 이제 있었죠. 그것도 뭐 합법화되는 과정에 그렇죠. 있어서 술도 사실 불법이잖아요. 예,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제너레이션의 프로히비션, 엔드 오브 네. 프로히비션이에요. 이게 예. 사실은.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보세요? 마리화나하고 저희 술하고. 난 그거는 진짜 그래서 기준 따라서 다르겠죠. 그때 따라서. 예. 근데 네, 확실한 술로 거는요. 위한 사고가 더 많이 통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 예. 확실한 거는 대마 피구 사용하고 싸운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일해 갖고 예. 아니 왜냐면 이렇게 영화 같은데 보면은 You're too lazy. 굉장히 그 리퍼럴이 많잖아요. 예. 옛날부터 이렇게 영화들 보면은 예. 뭐 좀 그런 예. 나태해지고 그쵸. 막 그냥 몰라요. 그냥 또 그렇게 보면 또 싸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좀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솔직히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메디컬 베네핏. 메디컬 베네핏 의료용. 물론 레크리에이셔널도 사용할 수 의료용, 있지만 의료용. 메디컬 베네핏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있는 거를 알고 있고 네. 그리고 그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예. 히스토리를 보면은 사실 대마도 그 한방에서도 그 한의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제가. 인그리디언트 중에 이 대마를 사용을 옛날부터 사용했고 그래 햄프 말고 대마. 햄 말고 대마. 그래서 저희가 예. 컨벤션 사실 컨벤션- 약이에요. 원래 예. 원래 약이었어요. 그래서 예. 컨벤션 갔을 때도 한의사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네, 한인 그래서 그런 의료용으로 이렇게 예. 굉장히 좋은데 그 하여튼 그런 뭐 하여튼 그 이게 합법화돼서 너무 좋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 이 뭐 담배를 우리가 트래디셔널 담배, 스모킹, 예. 또 예. 베이핑 하면은 폐에 이렇게 예. 무리가 가고 또 폐암으로 유발한다는 그렇죠. 걸로 예. 많이 알려져 있고 예. 심장병서부터. 예. 근데 뭐 스눕독 같은 경우 그 래퍼. 대마를 굉장히 많이 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아예 그냥 살지 않아요?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또 뭐 프로덕트도 네. 나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큰 프로파이어인데 이런 뭐 이게 메디컬 악화되는 뭐 암 유발하던가 그런 예. 증거는 있나요 이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있어요? 그 암을 유발을 해요? 폐암도 가능해요 이게. 폐암. 예. 폐암이라든지 담배처럼 담배처럼 렁 캔서. 렁 캔서는 그럼 이걸 빨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피면 뭐 네. 좋을 건 없겠죠. 폐한테는. 네, 근데 그래서 보면 여기 팅슈도 있고 이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이제는 먹을 수 있고 마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네. 폐암을 뭐 바를 수도 있고. 이제는 굳이 안 펴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 파스 바르듯이 통증 그쵸. 있는데 이렇게 붙이면은 그 완화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냥 뭐 로션 발라도 그쵸. 되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옛날에 막 몰래 막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뭐 버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법적으로 몰래 하는 그런 시대랑 그 초록색 십자가. 예, 완전히 지금 다른 세상이 됐다는 완전 거네요. 다르죠. 이거 딱 패키징 보시면은 진짜 이거 보면 지금 몰라요. 이거 보면은 이거는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백화점에서 예, 예. 나온 물건 같아요. 그건 예. 뭐예요, 근데? 뭐 화장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이렇게 이것도 포장한 팅슈예요. 거 보면. 이거 보시면 팅슈.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이게 보면은 여기 sunshine, paradise, calm 하고 balance.
이게 다 다른 약간 어떻게 보면 칵테일처럼 느껴지네요. 이런 믹스를 해가지고. 믹서 이제 we call them use cases. 그러니까 어떤 프로덕트는 이제 자기 전에 쓰는 게 있고, 네. 어떤 거는 나가기 전에 쓰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집에서 그냥 릴렉스 할 때 쓰는 게 있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21개 주가 합법인데 몇 개 주가 지금 계속 합법화 추진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다른 이제 주도? 앞으로도 계속 합법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계속해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네. 이제는 그 인식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ven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컨servative 주도 주에서도. 많이 바뀌고 공화당 쪽도 지금 캐너비스를 많이 이제 오픈 마인드가 돼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언젠가는 연방 그 정부에서도 이걸 합법시킬 거고. 네.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처음에 이제 캐니버스 감독위원장인데 저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캐니버스 감독인데 괜히 이거를 그 이름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지? 그 장려하는 그런 커미셔너로 비춰질까봐 걱정된다. 기억하세요? 네, 커미셔너? 네. 네? 나는 감독이라는 걸 강조를 막 했었어요. 아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커미셔너 되기 전에 만났어요, 두 분? 그쵸. 저 그 오래됐죠. 전에, 오케이, 오래됐죠. 그러면 이 커미셔너 네. 자리를 네. 이렇게 임명됐대. 좀 걱정 안 하셨어요? 좀 이렇게 한인 사회에서 걱정도 됐죠, 사실은. 그리고 네. 타이밍이 딱 이게 언제 그 오퍼가 왔냐면요. 그 마지막 선거. 맞아, 선거 2017 년에 끝나자마자다. 끝나고 그러니까요. 나서 2015년이죠. 2017년. 아, 17년 시정설. 예, 2017년. 그러니까 그 런업 선거 끝나고 네, 한 본선 달 뒤에 끝나고. 시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할 관심 있냐고. 에릭 가세티. 에릭 가세리가 예, 그래서 그 이제 선거 마치고 바로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상도 좀 그랬고. 어쨌든 간에 캐너비스잖아요. 정부 하는 하고 뭐 감독하고 단속하고 관련된 일이지만 네.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네, 은 중요한 굉장히 일이죠. 중요한 중요한 일이에요. 막 일이죠. 합법화 됐으니까. 그죠? 또.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사실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몇 사람 우리 커뮤니티 리더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아버지는 근데 뭐래요? 뭐 그 결국은 생각해보고 나서 결국은 중요한 일이고 정부 일이잖아요. 레귤레이션이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 한인 인물이 거기 그러니까요. 있으면은 한인 네. 목소리가 있으면은 네. 얼마나 좋냐. 이제 이렇게 해서 네. 하게 된 거죠. 되게 중요한 역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 다 직접 그쵸. 만드는데 적극 주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중요하죠. 예. 예. 레귤레이션이 필요하죠. 레귤레이터가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면 이 마켓은 이전에 불법 마켓이 있었고 항상 그 카르텔 인볼브먼트도 있었고 네.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했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합법화를 시켜가지고 일반 레크리에이셔널 유스를 하는데 당연히 레귤레이션은 필요하다고 예.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이게 사실 합법되기 전에 불법으로 운영을 많이 했어요. 네, 사실 그렇죠. LA시 같은 경우는 불법 샵이 너무 많았어요. 예. 언젠가 어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 몇 년 전에 스타벅스보다 더 많이 있다고 했어요. 불법 샵들이. 저기 그리고 좀 이렇게 마리화나 보급소가 이게 예. 처방을 할 때 이 처방을 할 때 기준도 굉장히 그냥 아무나 그냥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무슨 카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돈만 내면 받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나 잠이 50불 안 온다. 내면 카드 받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커피 마시듯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미국인들이 여기 네. 그죠? LA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사실 캐너비스 얘기를 많이 해요. 가는 데마다 이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뭐 프로모션하고 이런 거 떠나서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일단은 인포메이션을 맞아요. 모르는 네, 사람한테 이제 맞아요. 드리고 네, 싶어요. 네, 알아요. 네, 정확한 정확한 그 팩트, information, 사실상을. 저 네. 그게 기억나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네. 취재하면서 마리화나 제가 이제 특종으로 썼어요 그때 마리화나 감독위원장 됐다는 거. 근데 다시 전화 오더니 야 마리화나 말고 다른 말 없어. 이게 맞아요. 그 메리와나 근데 말. 또 이게 사실 마리화나가- 정확한 단어는 캐너비스인데 그쵸, 예. 마리화나는 사실 그 역사를 봤을 때는 이게 그 멕시코에서 온 그 단어예요. 마리화나, 네, 마리화나죠. 스페니쉬죠. 예. 스페니쉬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슬랭 term이고 derogatory한 term이에요. 아, 좀 정확한 MJ라고도 하잖아요. 뭐 메리 이게 제인. 정확한 단어가 네. 아니에요. scientific하고 정확한 공식적으로 이걸 부르면은 이게 그 캐너비스라고 이제 그 캐니버스가 해야죠. 맞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커미션 이제 미팅하고 볼 때 절대로 마리화나 단어를 안 써요. 왜냐면은 아 그렇구나. 왜냐면 캐니버스라 그러면 한인 대다수가 몰라요. 솔직히. 근데 한국에서- 캐너비스를 하면
또 특히 한국 사람 잘 모르고. 마리화나는 다 알죠. 예. 마리화나 대마 저는 아는데 캐너버스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기사 쓸 때 캐니버스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야? 예, 그래서 고민 제가 한참 했죠 그때. 마리화나 감독 위원장으로 하다가 그냥 결국엔 캐니버스로 갔어요. 예. 캐니버스 가고 그 안에 이제 설명할 때 마리화나. 왜냐면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계속 두려움도 마리화나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캐니버스가 아직도 안 알려졌어요. 솔직히 알지만 아직도 한인들 중에 알아요? 캐니버스 그러면은 뭐 아는 사람 마리화나인지? 아는데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알겠죠. 웬만한 사람 모르겠죠. 예. 모르겠죠. 예. 그래서 그냥 오늘은 소개할 때 그럼 캐니버스로 가야 돼 갈지 안 갈지 그냥 마리화나로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그리고 맞아. 알아야 되니까. 제일 일반적으로 알아듣죠. 근데 예. 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marijuana라고 부르면은 물론 derogatory하고 또 이제 슬랭 처음이지만 그 이게 불법화였을 때 불리던 거잖아요. 뭐 weed라든지 아니면 joint 이거 다 불법화가 되었을 때 하니까 네.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네. 계속 쓰면은 또 그리고 사실 안 커미셔너가 정치를 굉장히 많이 알아요. 정치에 이렇게 뛰어들기도 했었고, 예. 다른 정치 관련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계속 팔로우 하세요 요새? 어떠세요? 미국 정치하고 캘리포니아 계속 정치. 보죠. 아, 예. 계속 보고 있어요. 예. 멀리서. 어떻게 멀리서. 생각하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내년 근데 선거. 요즘 정치 그 그 환경이 한인타운하고 예. LA하고 미국 전국 한번 좀 짧게 근데 요즘 언급해 주세요. 그 political 그 환경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 요새 굉장히 어떤 면에서 안 힘들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너무 이게 아, 차이점이 있고 네. 어, 분열됐다. 네. 너무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그 뭐 지금 보면 그게 추세 같아요 지금. 네. 예. 예. 그래서 사실 앞으로 걱정도 많이 되고, 네. 예, 이제는 컴프로마이즈를 못 해요 상황이. 컴프로마이즈가 나쁜 단어가 된 거예요. 네. 제가 출마할 때만 해도 제가 그렇지 이제 않았죠. 연설하고 네. 할 때 이제 뭐 이제 끝나고 Q&A를 해요. 그럼 질문이 뭐 만약에 DC 가서 만약에 저 단성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컴프로마이즈 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정치인들은 컴프로마이즈를 해야지 일이 되지. 컴프로마이즈 그거는, 없이 그게 어떻게 일이 됩니까? 표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봤냐면 이게 되게 약점이라고 본 거죠. 아 부패했구나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위해서 가서 안 싸우고 가서 컴프로마이즈 한다. 그러니까 네. compromise 한다는 거를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본인은 협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 협상이 더 맞는 말 아닐까 이렇게 말하면 협상. compromise는 내가 져주는 거가 그러니까 현상이 되고 저의 프린시플은 컴프로마이즈는 안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 나라의 일을 하려면 진행을 시키려면은 어느 정도 컴프로마이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고시에이션을 네.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100% 원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예. 컴프로마이즈 없이는 사실은 나라가 어떻게 진행합니까? 지금 그 LA 시리에서 이번에 마크 리들리 토머스 예. 몰라요. 지금 시에서 일하니까 자세히는 얘기 못할 예. 수도 있는데 마크 리들리 토머스가 기소됐잖아요. 그리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 시리 카운슬 멤버가 시의원이 3명이 이제 네. guilty conviction이 나왔는데 뭐 그리고 또 케빈 딜레온 같은 경우에 리컬 위기까지 갔었고 어떻게 그 시리도 약간 이렇게 분열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전국 정치 아까 얘기를 한 것 같고 분열은 시리도 그런 것 같아요. 시의회 예, 시의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예. 예, 몇 년 전만에. 되게 진보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프로그레시브 쪽으로. 추세가 특히 LA시에서는 지금 완전 이제 왼쪽으로 좀 가고 네. 있는데 근데 두고 봐야죠. 예,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결과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 3년 만에 그 결과가 나타날 거고 예. 그 현재 폴리시들이 지금 잘못돼 있으면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겠죠. 예. 그럼 다시 또 중간 쪽으로 가겠죠. 인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어떻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극복하면서 이거를 다 감독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도 블루 오션이고 이게 합법화가 완전히 된 지 5년밖에 안 되고 근데 또 이제 그 메디컬 유스로부터 시작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past history하고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잘 이끌어 나가길 바라고 또한 이게 이렇게 시중에 자주 풀려지면서 아이들에게도 좀 영향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학부모들도. 예, 그게 바로 저기 중요한 포인트고요. 일단 집에서 부모님들이 알 거는 알아야 돼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프로덕트를 갖고 온 거고요. 일단은 저기 모든 뷰어들이 좀 신경을 더 갖고 계시고 네. 물론 예. 그런 인식도 있겠지만 그 인식을 사실 버려야 돼요. 네. 왜냐면 지금 이게 합법되면서 이 캐너비스 분야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예. 우리도 나름대로 배울 거 배우고 알 거 알고 뭐 그렇다고 뭐 다 사용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예. 예, 일단은 그 팩트 갖고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팩트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네. 부모님들도 이제 애들이 특히 티네이저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이런 캐너비스하고 이런 거에 exposure가 있을 텐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핸들할 거고 그렇죠. 부모로서 어떻게 이거를 핸들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로버트 안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Alright, guys.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꼭 리플라이에 이렇게 그 의견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또 다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